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에는 대형 이벤트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지금 이번 주에 나올 대형 이벤트는요, FOMC가 일단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애플 실적,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4분기 미국의 GDP 발표가 나타납니다. 자,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형 이벤트들. 자, 이 이벤트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4분기 실적은요, 영업이익이 58%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집계가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번 연도 2021년도에는 이 증가율이 약 70% 정도 웃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증가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3기도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3기도문. 자, 이거 삼성전자를 찬양하는 뭐 어떤 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3기도문을 외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게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약간 시들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월요일이 또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신나게,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을 올려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올라야 되는 거,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건 없어요.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일단 어떤 굴곡의 시간들을 좀 거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굽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메뚜기, 얘네들이 뛸 때 다리를 오므리는 것처럼 이때 살짝 조정이 들어가줘야지 더 많이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대형 이벤트들 봅니다. FOMC, 애플 실적, 미국의 GDP 발표, 이런 대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FOMC에서도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좋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신고가 흐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쭉 땡겨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갔을 때 이런 그 매수의 어떤 힘들이 우리나라 쪽 이머징 마켓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GDP, 네, 이 부분도 이제 증가가 얼마나 됐을 것인가, 혹시라도 마이너스 가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경제 지표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알아볼 것이 FOMC 봐야 되겠죠. 자, 연초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테이퍼링은 이제 앞이 뾰족해진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채권 매입을 점점 축소하는 것, 즉 양적 완화에 대한 대응들을 점점 축소 나가겠다. 이것이 뭐냐면 긴축 정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의 돈 풀기를 줄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이제 출구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의논, 이런 논의가 사실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출구를 논의할 시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올리고 미국의 어떤 상승세를 따라가면서 이제 출구 전략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주저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출구를 논의하게 되면 굉장히 큰 후폭풍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구 전략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것,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이 장기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의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은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위험자산으로의 기대감들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또 쌤쌤이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그건 아니야. 금리는 2023년도까지는 계속 제로금리야. 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위험자산으로서의 매력도만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FOMC에서도요, 뭐 어떤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떤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올 것 같은데, 파월이 잠깐 뭐 그날 기분이 안 좋다라든지 뭔가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에이 모르겠어, 그냥 긴축 조금 더 할 수도 있어라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변동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의 입에 일단 상황이 좀 달려있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100개 이상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이번 주가 아주 그냥 핵심의 주간입니다. 어닝의 본물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것이냐 좋을 것이냐죠. 근데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증시가 주저앉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일단은 무조건 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은데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망할 것 같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나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빚이 더 늘어날 것 같아. 네,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거 사실은 외부적인 변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가지고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 또 실적이 좋아지는 그 구간 속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용돈을 주겠는데 아빠가 이번에 월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 그래서 네 용돈을 줄일 거야.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시적인 하락.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실적에 주가가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경제지표들 한번 볼게요. 경제지표를 보시면은 또 이게 물론 이제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회복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돼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4분기 경제 GDP 성장률 증가율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4분기 GDP가요, 전기 대비해서 4.6%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에는 무려 33%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4.6%다. 에이, 얼마 안 되잖아가 아니에요. 3분기에 33.4% 성장한 것에다가 4.6을 더하는 겁니다. 받고 더, 네. 묻고 더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장한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4.6% 더 성장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플러스가 나오면 지난번에다가 덮치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진국들의 GDP 증가율들이 1%대를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큰데 1%만 올라가도 굉장히 크죠.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뭐 10%대 뭐 성장률 이루고 막 그러잖아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 성장률이 4.6% 증가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30%대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88.6에서 88.9로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서 조금 증가했을 것이다고요. 내구재 주문은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핵심
핵심 내구재는 정말 눈꽃만큼 올라오긴 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된다라면 11월보다도 나쁘지 않고 이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에서도 나쁜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뭐 북경이나 상해 이런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존슨앤존스 이쪽에서 이제 미국 당국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백신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백신과 관련한 어떤 기대감이 또 나오게 되면서 악재들이 또 사그라든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잠재적인 불안감들은 나와 있지만 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증시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잠재적인 악재들, 변동성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기대치들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약간 흔들림이 있더라도 더 좋은 포인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시를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디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있다드냐. 그죠? 증시도 흔들리면서 가는 거겠죠? 네. 문학소년이네, 오늘은 또. 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두 번째는요, 4분기 어닝 시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단 실적 발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이제 20일경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분석을 조금 해보니까,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53% 증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올 1분기에는 무려 70%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요. 4분기와 1분기가 전통적으로 IT 기업들의 성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렀던 시점에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의 기대치가 그대로 경신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 증가치가 1분기 이상까지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즉 6월 달까지는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3개월 정도 더 연장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된다라면 증시는 또 다른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주요 상장사의 4분기 실적 추이를 지켜보니까 지금 대한항공 그리고 이마트가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있어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1200%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영업이익 증가율 이게 1500%인데 1등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가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했죠. 3961% 어마어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배터리 쪽이 강한 이유들은 여기에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분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논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를 분사하는 것은 지주사 즉 홀딩스하고 이제 사업회사로 나누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배터리를 분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존 주주들에게 이 LG 배터리가 이제 새로 상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모주를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다라면은 이것도 논란이 좀 수그러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LG화학보다는 SDI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출액 부분은 LG화학이 훨씬 더 크고 성장성도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추이는 SDI가 조금 더 세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의 내용들 좀 살펴보면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됩니다. 4분기에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금 쓰려고 이제 도로도 까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즉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것이 4분기에는 대체적인 부분인데 올해는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 없더라도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만 수준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괜찮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오히려 실적이 증가해버렸다 그러면은 와 좋아졌어
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4분기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적 증가의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보여지는 관점들은 보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IT 업종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질 것이다. 즉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애플 등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같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런 업종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과 관련된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쪽 투자, 설비 이런 쪽에서도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이 공장 증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 부품주들이 또는 소재, 장비 이런 업체들이 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이런 식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 또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갈까요? 네, 3기도문을 외던 동학개미, 3전 러브콜이 시들해졌는가 이런 얘기인데, 3기도문이 뭐냐면요, 이게 왜 가면 주기도문이라고 있잖아요. 뭐 아버지의 뜻이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거 그 아시죠? 주기도문.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놨네요. 한번 볼게요. 뜻이 3만 전자에서 이룬 것 같이 10만 전자도 이루어지이다. 3전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자, 이런 걸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보고 한참 웃었죠. 근데 뭐 사실 주식 투자는 재밌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 3만 원대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이제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갔었던 삼성전자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그렇게 5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가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지금은 어쨌든 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다시 나갔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금 500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500조밖에 안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1등 기업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500조라니요. 엄청난 저평가죠. 애플은 지금 2000조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이게 애플의 4분의 1토막밖에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규모면의 차이라든지 또는 그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어떤 차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시가총액은 이제 뭐 1000조 원대에 근접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1년 동안에 뭐 살을 얼만큼 빼겠다라든지 뭐 운동을 이만큼 하겠다라든지 뭐 등등등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1년 되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게 지금 지나가 보면 물론 세월은 금방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 견디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말씀이 있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하고 꾸준히 진행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 즉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일 물 한 컵을 마시겠다. 그거 맨날 지키는 거. 처음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시장 하고 있는 거 정말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수. 네. 오늘 좀 까분다. 네. 아무튼 간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에 대한 어떤 포인트도 그래요. 이 주식이 뭐 이제 앞으로 16만 원 갈 것이다. 뭐 20만 원 갈 것이다. 이렇게 뭐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과 그 기간 그 부분들이 내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1년, 2년 기다리지 뭐 어차피 주가 올라갈 건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하락도 나오고 공포감도 생기게 되고 나쁜 소식들 전해지기도 하고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요. 사람 마음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시리 모모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네, 시장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얼굴만 계속 바뀌더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견디려면 일단 고점 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가지고 변동성에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해도 사실은 더 많이 갈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매수해가지고 이런 변동성 뭐 10% 이상 확 떨어지고 막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이에 내 마음이 또 변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팔지 않아야 되는데 주식을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 가지고도 타이밍이 나쁘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량 매수를 통해서 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동학개미의 순매수 기소가 약해진 것은 이제 그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들, 이런 것들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기회가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기회 요인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다 빠진 것이냐, 아니면 반등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흐름을 타고서 계속 가셔야 되겠죠. 계속 끌고 나가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놓고 내가 매매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만 잘 생각하시면 리스크 관리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너무 떨지 마시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스마트하게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가 많다. 네, 미국 시장에 있었던 FOMC,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그 다음에 그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 GDP,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이벤트들인데,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4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1분기엔 더 증가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 일단은 잘 끌고 가시는 전략들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기도문을 외우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떨고 있니,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매매 타이밍 조절을 통한 그런 현명한 투자를 좀 하시게 되면 좋은 주식을 끝까지 잘 데리고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할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된다. 장기 투자에 투철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이러한 패턴으로 단순하게 매매하여도 성공할 것이다. 네. 좋은 기업.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좋은 기업은 주가가 내려갈 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 얘기죠. 근데, 가끔씩 이제 이런 얘기만 딱 두고서, 주가 많이 내려갔다, 사야 되겠다 해서 폭락할 때 바로 사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바로 귓병맹이 맞고 그냥 엉엉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락이라는 것은요, 투매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한 번 더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하는 자리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락하기 전에 팔았다라면 상관없지만,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또 그것이 이미 많이 내려왔다면, 일단 팔지 말고 기다려요. 사지도 말고 기다리세요. 하락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돌아설 때, 그때 매수하시게 되면 아주 멋진 수익이 나올 겁니다. 항상, 폭락하는 그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건 역발상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공포감에 찌들어가지고 주식을 팔기 시작할 때, 그때 사는 것이 역발상인 거죠.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라이브 진행됩니다. 아시죠? 네, 아침에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같이 눌러주시고요. 네, 아침부터 저하고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